부끄럽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얼굴이 빨개진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붉어지는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상당히 계실 텐데요. 일명 홍당무 얼굴이라고 불리는 안면홍조 환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피부 고민으로 걱정인 분들 집중해 주십시오. 안면홍조에 대해 살펴봅니다. 안면홍조는 얼굴, 목 부위 피부가 갑자기 붉게 변하고 열감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피부가 붉어지는 것은 피부 및 작은 혈관들의 수가 많아지거나 혈관 속으로 흐르는 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모세혈관의 수축 기능이 떨어지면서 확장된 채 늘어져 있다면 안면홍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외의 급격한 온도 차이와 공기의 건조함이 더해져 얼굴이 쉽게 빨갛게 변하는데요. 붉은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잘 회복되지 못하게 되면 안면홍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겨울이면 을에 생기는 증상으로 여겨 이를 방치하면 만성 홍조나 모공 확장증, 주사 피부염 등으로 발전될 수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빨개지는 얼굴 때문에 우울, 대인 기피증까지 심리적 문제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겨울철 더욱 심해지는 피부 고민, 안면홍조를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시로 빨개지는 얼굴 때문에 부끄럽고 또 당황스러울 때가 정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의지로 또 감춰지는 게 아니어서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안면홍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원인이 있잖아요. 네네네. 안면홍조가 생기는 원인, 네네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혈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축하고 그다음에 이완,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수축을 했다가 이완을 했다가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안면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 혈관의 수축 능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관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분들이 혈관이 더 늘어나는 상태에서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얼굴이 더 붉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얼굴이 붉은기가 생기는 것도 사실 단계가 좀 나뉘더라고요. 안면홍조의 단계별 증상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혈관이 수축을 했다가 혈관이 늘어나면서 얼굴이 붉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태가 일단은 우리가 홍조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일 거고요. 여기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늘어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붉은기가 가시지 않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홍반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 눈에 띄는 그런 핏줄이 실핏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 여기서 또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염증이 심해져서 우리가 주사 피부염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뾰루지와 같은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고름이 잡히는 농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그 얼굴이 피부가 좀 변형이 일어나서 귤껍질처럼 변한다든지 하는 그런 변형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철 늘어나는 안면홍조 환자. 온도 변화가 심한 겨울부터 환절기까지인 1월에서 3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안면홍조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 여성이 75%, 남성 25%로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많았습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피부가 얇고 민감하며 호르몬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여지는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가 19.7%로 40, 50대 중년층이 전체 진료 인원 중 4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한피부과학회가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안면홍조 환자 사회적 인식 조사에서 홍조가 있는 사진을 보고 콤플렉스가 있어 보인다, 불편해 보인다, 스트레스가 있어 보인다 등 안면홍조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출 수 없는 붉은 얼굴 때문에 순간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하는데요. 안면홍조라는 질환에 있어서는 오해 없이 살아야겠죠. 자,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안면홍조는 완치가 어렵다. 이거 진실이면 안 되는데요. 병원 안 가실 거 아닙니까? 네, 일단 확인부터 해주시죠. 자, 일단은 안면홍조가 치료가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답이 예스고요. 된다는 말씀이시죠? 되죠. 네. 근데 한 번 치료하면은 저는 다시는 병원을 안 찾아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면 그거는 답은 노입니다. 이게 치료는 저희가 안면홍조 치료를 해드리면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까지 저희가 치료를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워낙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면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관리와 유지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안면홍조를 방치하면 딸기코가 된다. 이 딸기코가 안면홍조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딸기코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군요. 진실입니다. 네. 안면홍조를 방치를 하게 되면은 염증이 점점 심해져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사 피부염이라고 하는 걸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 피부염의 아주 흔한 증상은 뭐 뾰루지라든지 그다음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으면서 뾰루지, 농포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데 얘네가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피부의 변형을 조금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두꺼워진다든지 울퉁불퉁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모공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가지고 귤껍질처럼 변한다든지 그래서 그게 코에 생기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딸기코 혹은 주사코, 주사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걸로 발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홍조 레이저 치료를 하면 피부가 얇아진다. 사실 안면홍조 치료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홍조 레이저 치료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많은 정보들이 좀 돌아다니거든요. 그 중에 하나 같습니다. 일단 피부가 얇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나는 되게 예민한데 레이저를 받아도 되나?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홍조 레이저라고 하는 것들은 예민하고 민감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레이저고 절대로 피부를 얇아지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전반적인 염증을 좀 줄여주고 붉은 기운을 줄여주고 하면서 피부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홍조 레이저를 한다고 해서 피부가 얇아진다든지 아니면 더 예민해진다든지 하지 않고 절대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를 진행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예쁜 얼굴로 다시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오해가 오해를 부르기 때문에 이런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과 같은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안면홍조에 대한 치료법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홍조로 고민하시는 환자분 만나보면서 치료법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수시로 붉어지는 홍조 때문에 피부과를 찾은 중년 여성. 홍조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의 피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클렌징을 한 다음 피부 진단 검사를 하는데요. 초고화질 카메라를 통해 4가지 광원을 사용해 피부를 분석하는 피부 진단 검사. 눈으로 판별하기 힘든 피부 깊은 부분까지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일단 임상적으로 얼굴이 붉어진다라고 환자분께서 말씀하시면은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상 촬영기, 진단기가 있는데 거기서 교차 편광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피부의 깊은 곳에 있는 구조물들을 잘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죠. 네, 환자분은 오늘 어떻게 오셨을까요? 갱년기가 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네네네. 홍조가 지금 임상 증상만 들어보면은 안면 홍조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조가
좀 붉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는 정도고 아마 계속해서 뭐 얼굴이 빨갛고 이렇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이제 자주 붉어지고 자주 붉어지죠. 네네네. 최근 갱년기를 겪으면서 잦은 홍조 증상 때문에 불편하다는 환자. 여성 호르몬 감소가 안면 홍조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폐경기 여성의 60%가 안면 홍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안면 홍조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 맵고 뜨거운 음식,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 알코올, 감정 변화와 스트레스 등이 홍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눈에 가장 잘 띄는 얼굴에 증상이 생기는데 이 증상을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술 먹었냐? 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신다고 그러고 또 얼굴 빨간 것 때문에 많은 놀림을 당하시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람들 만나는데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면서 병원을 내원하십니다. 안면 홍조 환자들의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홍조가 심해지는 만큼 초기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효과적인 안면 홍조 치료를 위해서는 확장된 붉은 혈관을 수축하고 제거하면서 염증도 줄여주는 레이저 시술이 도움됩니다. 또한 예민하고 붉어진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과 영양 공급이 필요한데요. 레이저 시술 후에는 진정 재생 관리와 함께 고밀도 초음파를 피부 깊은 곳까지 침투시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안면 홍조는 저절로 낫지 않고 방치하면 만성 피부염으로 악화되는 만큼 피부 타입에 맞는 맞춤 치료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크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메디컬 스킨케어라고 하는 관리와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면 홍조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예민함을 조금 진정시켜 드릴 수 있는 여러 고밀도 초음파라고 하는 그런 초음파 관리들이 도움이 될 거고, 그를 통해서 염증이 좀 줄어들고 보습이 되고 하면은 피부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촉촉해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인 치료일 수 있는데요. 레이저 치료를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일단은 홍조 레이저를 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혈관을 파괴를 시켜서 홍조가 개선이 되는 효과도 있고요. 전반적인 염증을 좀 줄여주면서 홍조가 개선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건강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중요 키워드를 딱 한 가지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닥터 스픽. 자, 이도영 원장이 꼽은 안면 홍조와 관련된 닥터 스픽은 무엇인지 바로 알려주시죠. 네, 제가 꼽은 닥터 스픽은 피부 장벽입니다. 피부 장벽. 네. 이거는 홍조와 어떤 연관성이죠? 네, 일단은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피부 장벽이 깨져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이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자극되는 물질들이 잘 들어오니까 따갑고 그다음에 화끈거리고 이런 예민한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잘 머금고 있어야 될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굉장한 건조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조가 있으신 분들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1번 보습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관리들 이런 것들이 피부 장벽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염증을 줄여주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닥터 스픽으로 피부 장벽을 꼽았습니다. 안면 홍조로 그럼에도 걱정이고 고민인 분들이 다수이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 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좀 남겨주신다면요.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면 홍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안면 홍조를 방치를 하게 되면은 주사 피부염으로 진행을 해서 심할 경우에는 어떤 피부의 영구적인 변형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면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주셔서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한 피부를 찾아서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라 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질환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자, 때문에 알아챈 순간 바로 병원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면 홍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도움 말씀의 피부과 전문의 이도영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면 홍조를 잠시 지나가는 갱년기 증상이나 감정 혹은 온도 변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서 치료 시기를 늦추면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치료는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 적극적인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